마이카 드디어 새 차를 샀다. 아이 신나. 조금의 상처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타고 다녀야지. 아빠. 엄마. 아이 내 차, 아이 내 딸. 오늘 샀는데 상처는 안 하니 마음이 아프다. 아이고. 아빠 힘내세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여보, 자기 치유 기술이란 게 있다는데? 혹시 자기 치유 기술로 차에 난 상처를 고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열과 상처인데요. 이런 균열과 상처가 저절로 치유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스스로 복원되는 자기 치유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발한 실험실과 만나볼까요? 이곳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 좋아 들어가 보자고. 기발한 실험실을 위해 한창 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기 치유 기술이 뭔지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생명체는 이제 상처가 나면 스스로 치유하는 자기 치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의 자기 치유 기능을 인공재료에 도입해서 인공재료가 손상이 생기면 스스로 감지하고 자기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캡슐이 들어가서 그 캡슐이 그 안에서 퍼져가지고 끊어진 부분을 잇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분자끼리 이 고분자가 갈라졌다가 고분자가 스스로 서서히 결합을 하는 화학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치유 방식부터 볼까요? 코팅제 자체가 자기 치유 성분인 방식으로 분자 간 인력을 이용해서 균열이 생겼을 때 균열 부위가 붙도록 한 것이죠. 제작 공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하지만 열과 빛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균열 폭이 넓어지면 치유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두 번째 자기 치유 방식을 볼까요? 코팅제 안에 캡슐을 넣는 방식입니다. 균열이 생기면 캡슐이 찢어져 안에 치유 물질이 방출되는데요. 빛이 없어도 자기 치유가 가능하고 넓은 균열도 감당할 수 있답니다. 오늘의 실험 과정은 무엇인가요? 앞서 본 것 중 두 번째 자기 치유 방식이랍니다. 캡슐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호 코팅제 쪽으로 콘크리트 자체의 치유보다는 이 보호 코팅제의 자기 치유, 여기에 사용되는 캡슐을 만드는 과정.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넣고 있나요? 치유 물질의 하나인 실리콘 오일과 캡슐막 형성 물질을 넣고 있어요. 두 물질을 섞는 모양이죠? 네, 교반기를 이용해 두 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인데요. 잠시 후 치유 물질이 담긴 마이크로 캡슐이 이렇게 짜잔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이크로 캡슐 안에 치유 물질이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유리판으로 마이크로 캡슐을 으깨 보면 액체 상태인 치유 물질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와, 정말 치유 물질이 들어가 있네요. 고체 같았는데 안에 액체가 있었어요. 치유 물질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그 치유 물질은 캡슐이 깨졌을 때 흘러나와서 그 균열 부위를 채워주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굳어지는 이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뭔가요? 마이크로 캡슐을 다양한 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습인데요. 크게 보니까 색다르죠?
아하,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데 마이크로캡슐 기술 연구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힘든 점은 없었나요? 사실 캡슐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도에 맞는 이제 치유 물질을 이제 탐색을 해야 되고, 이제 치유 물질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치유 물질을 이렇게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제 캡슐 막을 형성시켜서 캡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치유 물질마다 이 캡슐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마이크로 캡슐이 너무 부드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균열이 생겼을 때 안 깨질 것 같아요. 맞아요. 캡슐이 깨지지 않고 늘어나 치유 물질이 흘러나오지 못하니까 균열도 치유되지 않겠죠? 또 캡슐이 너무 딱딱하면 균열이 생겨도 깨지지 않고, 반대로 마이크로 캡슐이 너무 약하면 코팅제와 혼합하는 과정에서 미리 깨져버리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상용화한다고 할 때 이제 자연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이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이것이 안정해야만 이제 좀 상용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소재를 또 조건을 찾아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극복해야 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기치유 마이크로 캡슐의 상용화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마이크로 캡슐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치유 기술을 응용해서 콘크리트 3mm 정도를 치유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고요. 2시간에서 한 몇 시간 내에 3mm의 그 균열을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구조물. 구조물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데요. 자기치유 기술로 해결책을 찾는 중이랍니다. 자, 다음 실험을 위해 이동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는 어떤 실험을 준비 중인가요? 앞서 본 것과 다른 치유 물질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캡슐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주 재료는 치유 물질의 하나인 린시드 오일과 마이크로 캡슐 막을 형성하는 우레아 호름알데히드입니다. 실험이 시작됐어요. 네, 물에 마이크로 캡슐 막 형성 물질부터 투입한 후 물속에서 고르게 분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선 사전에 우레아를 그 50도까지 데펴진 물에다가 투입해서 우레아를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질을 섞는 가운데 린시드 오일을 투입합니다.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 새로운 장비로 옮겨서 실험을 진행할 텐데요. 왜 옮기는 거죠? 보다 대용량의 치유 물질을 만들고 다양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죠. 이어서 방금 전 만든 마이크로 캡슐 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뚜껑에 구멍이 3개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온도계와 회전 막대 그리고 pH 측정기를 설치하는 용도입니다. 이 장비로 약 2시간 정도 회전시키는데요. 회전을 통해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 캡슐의 크기는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네요. 자, 8시간 동안의 그 캡슐 제조 공정을 거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은 액상부에 이 캡슐이 제조되는 캡슐이 완성되게 됩니다. 드디어 마이크로 캡슐 완성! 어떤 게 마이크로 캡슐이죠? 아, 액체 속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요. 아하, 이 캡슐을 이제 드라이 시켜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구조물에 바르기 위해서 그 도료에 섞어서 이제 구조물에 도포하게 됩니다. 자기 치유 마이크로 캡슐을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콘크리트에 마이크로 캡슐을 담고 있는 보호 코팅제를 발라놓는 거지.
균열이 생기면 이렇게 보호 코팅제 안에 마이크로 캡슐이 찢어지면서 자기 치유 성분이 콘크리트 균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하! 그 후 햇빛을 받으면 자기 치유 성분이 굳어서 콘크리트의 균열을 채워주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알겠네. 처음에는 햇빛에 의해 굳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햇빛이 없어도 되는 치유 물질을 개발했답니다. 균열 후 무릎수 실험 사진인데요. 보호 코팅제가 없는 것은 물이 많이 스며들었지만 보호 코팅제가 있는 것은 균열 후에도 물이 거의 스며들지 않았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게 되면 보통 100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새에는. 그래서 100년 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고, 저희가 차후에는 코팅 도료라든지 자동차 도료, 그리고 전기 배선이 끊어졌을 때 스스로 배선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접목된다면은 더욱더 과학적으로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군포의 한 소재 기업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서는 또 다른 분야의 자기 치유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여보, 여긴 자동차 관련 자기 치유 기술이 있을까? 글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저도 궁금해요. 이번 자기 치유 기술의 정체는 뭔가요? 핸드폰에서는 일단은 가장 요구되는 특성이 외관적인 핸드폰의 기본적인 성능의 특성도 가장 중요하지만 기계적인 하드웨어 특성도 중요하지만 외관적인 특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오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유리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충족되는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 그래서 상처도 자주 생기는 편이죠. 물리화학적으로, 특히 화학적으로 이 분자들이 결국은 끊어졌다가 분자들이 다시 결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자기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셀프 힐링이라는 개념은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이 제안이 된 개념인데, 실제로 거의 기초 걸음마 단계였다가 최근에 한 5년, 10년 사이에 조금씩 상업화가 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거의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자기 치유 성분 제작을 위한 원료를 배합합니다. 원료에는 자기 회복 능력이 있는 키토산 성분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맞아요. 최적의 배합 비율을 위해 신중하게 투입하는 모습이네요. 지금 이 과정은 예를 들면 된장찌개의 주재료인 된장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러 특성을 가진 물질들을 혼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번엔 자기 치유 물질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또 다른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탄성을 가진 물질부터 자외선 반응 물질까지 연속으로 넣어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성을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화학 성분이 만나 층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마치 파도 치는 바닷속을 보는 것 같아요. 다음은 회전 장비 장착 후 가열 장비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비교하자면 된장을 만들기 위한 숙성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치유 도료에 들어가는 그 주요 레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합성하는 이 공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합성을 위해 회전과 가열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액체는 왜 한 번에 넣지 않고 이제야 넣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반응을 제어하기 위해 투입량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기 치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여러 개의 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냉각과 반응을 보조하는 역할이죠. 드디어 된장찌개에서 된장에 해당하는 자기 치유 물질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이는 재료들은 뭐예요? 된장만으로 찌개를 끓일 수는 없겠죠? 찌개의 맛을 살리는 호박이나 두부처럼 자기 치유 물질의 특성을 보완하는 재료들이죠. 모든 재료를 넣고 드디어 된장찌개 완성!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완성된 자기 치유 물질을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분석기를 통해 자기 치유 물질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데요. 된장찌개는 맛으로 확인하지만 자기 치유 물질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첨단 기계로 분석한답니다. 어떤 것을 분석하나요?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는 이렇게 각각의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 피크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합성을 진행하면서 사용된 원료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피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생산물을 이제 이 분석기기에 통해서 넣게 됐었을 때 저희가 넣은 물질과 동일한 물질이 나오는지를 그 피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어떤 피크를 보여주는지 잠시 볼까요?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모양의 피크로 비교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완성된 자기 치유 물질을 제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자기 치유 물질을 발라줍니다. 지금 이 과정은 뭐예요? 자기 치유 물질을 바른 제품을 가열하는 과정이죠. 약 80도씨의 온도로 가열하는데요. 이렇게 가열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 과정이 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과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빛을 쪼이게 되는데요. 그 빛의 정체는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기 치유 물질 제작부터 적용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상처가 났을 때 자기 치유에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들이 여러 제품이 있는데 어떤 고객은 바로 회복이 되는 제품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요구하는 특성이 다 갖춰지면 회복하는 시간이 걸려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회복 시간이 뭐 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회복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전으로 상처를 낸 후 비교를 해보면 우와, 잘 복원됐네요. 소장님, 혹시 자동차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 많이 쪼이기 때문에 일단 자외선에서 그걸 우리가 보통 내구성이라고 하는데 자외선에서 일단 상당 기간 또 견뎌야 되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영하 수십 도에서도 이 도료가
어떤 크랙이나 어떤 뭐 물성의 변화가 없이 물성의 저하가 없이 그걸 견뎌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도에서 갑자기 뭐 80도로 올리고 이런 사이클에서 거의 뭐 몇 달 이상을 견뎌야 되고 그런 특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증 기간도 길고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설사 복원이 빨리 된다 하더라도 그런 나머지 특성들이 아직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휴대전화부터 TV 모니터 액정과 자동차의 일부분에도 사용되고 있는 자기 치유 물질. 그러나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군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더 향상된 자기 치유 기술을 연구해야겠군. 그런데 앞으로는 자기 치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미래에는 궁극적으로 가장 밀접한 게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장기라든가 몸에 사용되는 뼈라든가 뭐 피부라든가 조직의 손상이라든가 결국은 의료용의 바이오나 의료용이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재 예상되는 것으로는 항공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향후 많이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계속해서 발전 중인 자기 치유 기술. 과연 그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스스로 복원되는 자기 치유 기술. 기발한 실험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내가 새롭게 개발한 자기 치유 액체를 뿌리면 감쪽같이 잘 고쳤네. 어때? 깨끗하지? 어디 한번 몰아볼까? 잘할 수 있겠어? 여보, 브레이크! 방금 고친 건데 어쩌지? 당신이 개발한 자기 치유 액체로 어떻게 안 될 거나? 되겠냐? 되겠어? 아이고, 이게 다 꿈이라면 좋겠다. 깜짝이야. 꿈 꿨어? 뭐야, 진짜 꿈인가? 그럼 내 차는 샀나? 안 샀나? 나는 무슨 대출금 갚을 때까지 걸어다녀. 아유, 야, 차 산 것도 꿈이라니. 나 돌아갈래.